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영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 활용 예시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할 내용 객체지향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특징과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활용 방법까지 해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특징과 설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객체지향이라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OOP라고 보통 흔히 말하는 얘기인데, 그 OOP에 대한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 이제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C 언어라는 거와 보통 이제 C, C++과 그 다음에 자바 진영, 객체지향에서 쓰고 있는 이제 자바 진영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C라는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묶으면 C++이라는 거와 자바가 갖고 있는 객체지향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C 언어 하면 대표적인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2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2라는 게 끝나야지 3이라는 걸 하고 이제 순서가 의해서 함수 중심의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거면 이 객체지향이다라는 것은 객체에 중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중심이 돼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체가 그 객체에 대한 특징과 그러니까 행위들이 중심이 돼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객체라는 말, 이 객체라는 용어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객체라는 거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게 뭐다라는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개발을 하면서 이해가 좀 되는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막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도 객체가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의자라는 것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거나, 그래서 그 객체 동작들을 모아서 그 객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의 특성과 데이터가 이를 속성으로 뽑고, 이게 바로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함수들, 동작할 수 있는 것들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걸 객체들은 각각 고유한 객체들은 그 다른 객체에 침범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객체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객체와 객체들 간에 서로 어떤 유기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무슨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객체들 간의 관계를 실제 흐름 그대로 프로그래밍에 반영한 형태를 그러면 객체 간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관계에서 실제 흐름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메시징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령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어떤 형태냐면 절차 지향이면 그 순서에 따른 흐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흐름에 따른 거가 아닌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즘은 인베디드나 IoT, 뭐 IoT 관련된 거에서도 파이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파이썬 자체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긴 합니다. 그 자체도
뭐 인베디드를 빼면은 거의 요즘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지는 거에 네트워크 관련된 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없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없고, 뭐 스레드 기반이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게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베디드를 빼고요. 자, 각 객체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성,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객체만이 갖고 있는, 이따가 제가 이제 요 장을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새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능은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데이터와 메소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거. 자,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변경이 쉽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다라는 거, 뭔가로 변형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얘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유지보수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C나 저도 이제 시작은 C 언어에서 했지만 제가 이제 신입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MFC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객체 지향 형태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만드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C 계열서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 이제 자바 프로그램까지 해서 파이썬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상태인데, 보면 이 C나 C++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쪽 진영에서 작업을 할 때 MFC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능에 조금 많이 치중했어요. 어떻게 속도라든가 이런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좋게 만드느냐, 이게 중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바 진영, 파이썬 쪽, 이런 쪽으로 왔다라고 하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이썬보다는 제가 자바를 좀 더 많이 쓴 입장에서 보면, 뭐에 더 많이 신경 쓰냐, 유지보수에 더 많이 씁니다. 어떻게 유지보수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하면은 보통 이제 유지보수 등 이런 변경이 쉽다라는 것은 유지보수가 쉽게 할 수 있다.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에 많이 사용된다. 웹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된다는 게 이제 자바 쪽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객체 지향 언어죠. 그래서 장고라든가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 웹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객체 지향에 대한 것은 딱 얘기한다라고 하면 속성, 어트리뷰트. 자, 그래서 데이터와 그리고 기능, 메소드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객체 간의 서로 간의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메시징 처리로 교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우리가 객체 지향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유지보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편적인 뭐 전공자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가 다 이런 거니까 뭐 막연하죠. 근데 이건 실전에서 이제 몇 번을 더 겪어보고 저 실생활에 있는 모든 이 객체라는 애들을, 객체도 내가 딱 타겟을 하나 잡고 걔를 프로그래밍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바다 그러면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화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흔하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글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설명이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이제 전공자들 전공 서적에서 늘상 나오던 말들인데 여기도 똑같은 형태죠. 이것도 하나의 객체 지향은 어떤 방법론, 개념,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개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거에 또 유행이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요런 스타일, 어떨 땐 요런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때그때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뭔가가 특화되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와 접목이 되면서, 어떻게, 뭐, 만들까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약간 유행,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뭐, 옷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도 약간의 시대적인 유행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이 객체 지향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객체 지향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벌어서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자바에서는 모듈보다는 C, C++에서 모듈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객체라는 말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메시지를 주고받는, 아까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객체들 여러 개가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규모에서 많이 쓰입니다. 또 다시 나오죠.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 발췌해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같은 말이 나올 거고요. 자, 절차 지향 대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절차 지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함수 중심, 문제 흐름에 대한 함수 중심에 대한 문제 처리에 대한 흐름에 대한 함수 중심의 개발 방법이다라고 하면, 객체 지향은 객체 중심의 개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절차 지향은 이렇게 이제 고객이 돈을 일단 넣으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하는 돈에 대한 것이, 내가 지금 현재 기계 입장에서 이게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자판기 입장에서는 고객이 넣은 돈이 내가 지금 지금 만약에 커피 자판기를 뽑는다라고 하면 그 커피 자판기에 대한 가격, 뭐 300원이면 300원 얼마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1,000원을 넣었을 때 금액이 맞으면 뭐 하면 되냐면 제품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제공을 해주면 돼요. 그 제품을,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주고 거스름돈 받을 게 있으면 그 거스름까지 내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다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 중심에 이제 처리가 돼서 잔돈을 거슬러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커피 제품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남은 것에 대한 것을 뭐 해주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자판기 빼주고 거스름돈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불할 돈이, 받은 돈이 가격보다, 제품의 커피 가격보다 모자란다라고 할 때는 부족하다라는 걸로 그냥 돈을 갖다가 자판기에서 뱉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문제 흐름에 대한 함수 중심이에요. 처리되는 것에 대한 함수 중심이다라고 하면, 객체 지향은 객체 중심이에요. 고객이라는 객체가 있고 자판기라는 객체라는 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돈을 넣었을 때 돈을 넣었겠죠? 그 돈을 넣어서 자판기는 또 그 돈을 받겠죠.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자판기에서 받은 돈을 검사를 하죠. 내가 받은 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제품 가격보다 적은지에 대한 거, 또는 같은지. 만약에 많거나 같다라고 하면 제품을 내주고 잔돈도 있다 그러면 잔돈도 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체 중심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절차 지향 형태냐, 함수 중심의 처리 형태냐, 객체 지향은 객체 중심의 처리 형태냐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뭐 다 제가 이제 참고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이트들이 다 적어 놨는데, 한 번씩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코드 재사용이 용이하다. 코드 재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 때문에도 많이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상속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자손들한테 그 공통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걸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통한 코드의 재사용. 그러니까 상속하면 코드의 재사용과 확장성.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계속 나옵니다. 가장 강점이 객체지향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변경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이제 어떻게 또 제가 말했듯이 프로그램도 어떤 흐름의 유행도 있고 요번에는 어떤 기능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뺐으면 좋겠다. 그 기능이 있었는데 다시 변경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고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유지보수를 갖다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외에도 물론 더 장점들이 많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사실은 이거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들은 어쩔 수 없는 형태이긴 한데 그 가장 이제 맨날 비교하는 게 이제 절차지향인 C 언어하고 비교하거든요.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쪽에 더 비중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유지보수냐 성능이냐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어떻게 더 좋은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성능이 좋은 거에 대한 것을 거기에 더 치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니까 개발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거지. 이제 이런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라는 거고, 실행 속도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성능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에서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승한다라는 게 뭐냐면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코드의 재사용이다라는 게 있어서 상속을 통해서 코드를 재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다중상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부모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C++이나 또는 단넷이나 파이썬이나 다중상속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문제로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단일 상속만 지원하는 언어들도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복잡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이제 단일 상속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바 언어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예시로 보여줄 것들은 전부 다 자바에 대한 걸로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4대 특징, 5대 특징, 3대 특징 맨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크게는 캡슐화. 그리고 정보은닉과 캡슐화를 사실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보은닉이라는 거와 캡슐화를 그러니까 숨길 건 숨기고 보여줄 것만 보여줘라. 그러니까 굳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데이터는 숨기고, 그렇다면 숨겨져 있는 애들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걔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정보를 은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은닉이라는 거와 얘와 캡슐화라는 거에 같은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캡슐화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바로 아까 말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해당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만 쭉쭉쭉 뽑아서 우리가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놓은 형태를 얘기해요. 이거와 그 다음에 동작할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갖다 묶은 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라는 걸로 이걸로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가 바로 캡슐화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캡슐화에 대한 것은 데이터 기능, 동작하는 것들을 묶은 형태를 갖다 이제 캡슐화 했다라는 건데, 그때 바로 누구를 숨기느냐? 데이터를 숨긴다라는 거죠. 프라이빗하게 얘를 갖다 숨기고, 그렇다면 이 숨긴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유일한 길은 뭐다? 멤버 함수를 통해서 멤버 데이터를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캡슐화, 이 정보 은닉을 하나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데이터와 기능을 합쳐놓은 형태, 묶어놓은 형태가 우리가 캡슐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이 안 보이게 우리가 그런 말들도 있죠. 이렇게 약 중에서 캡슐화되어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쓴 약들을 갖다 그 캡슐 속에 넣는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캡슐로 되어 있는 그런 약들 보시면 불투명한 형태가 있잖아. 안쪽을 내가 열지 않는 이상, 열어서 보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뭐 흰색 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도 모르고 맛이 어떤지도 잘 모르죠. 그 캡슐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그리고 이 멤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에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형성하고 또 추상화하면 또 다형성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통 부분에 대한 거를 자, 공통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것을 따로 뽑아요. 그렇게 뽑은 다음에 그 요소들을 뽑아서 정의해 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해주는 거냐면 자손들, 공통의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는 자손들을 뭐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한마디로 상속받아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이제 공통적인 대략적인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이런 멤버가 있어 라는 거라든가 요런 형태로 공통의 부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그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가 뭐 하는 거냐 여러 개의 클래스에서 상속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상화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성. 아까 추상화하고 사실은 그 다형성하고 약간 이제 연관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있는 특징 중에 이제 상속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도 예시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또 다른 클래스를 또 만드는데 이 앞전에 만들었던 애하고 기능이 똑같은 애가 중복되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복되는 애들에 대한 것들을 부모라는 클래스로 따로 뽑아내는 거죠. 기반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로 뽑은 다음에 얘네들 상속받은 자손들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 공통의 것들을 만들어서 모양새가 다른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것들로.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물려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반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는 이 동그라미 자손에도 삼각형 자손에도 그 다음에 별 자손에도 공통으로 다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부모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물려받는 자손들은 확장. 부모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나만이 갖고 있는 또 형태의 또 다른 것을 여기다 기능을 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상속성 하면 코드의 재사용성과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용 예시를 가지고 할 때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양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보시면 추상화, 상속성, 다양성 약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메소드인데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똑같은 함수인데 어떤 클래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표현되는 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출력하는 뭔가가 있었다. 뭐 쉐이프라는 도형 클래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도형 클래스에 대한 것이 도형을 그려내는데 그 그려낸다라는 도형이 동그라미도 그릴 수도 있고 삼각형도 그릴 수도 있고 네모도 그릴 수도 있고 별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구현체는 결국은 이 자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갖고 있던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메소드 상위에 있는 클래스 간에 상속관계에 있는 그 상위 클래스의 타입에서 다양한 하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지금 말한
여기 드로우가 있어요. 그려낸다. 쉐이프라는 클래스 안에 부모 클래스에 기반 클래스에 그려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상속받은 부모 서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형태가 똑같이 드로우야 원에서 했을 때는 원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 스타에서는 별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 호출의 형태가 여기 동일한 메소드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에서 따라 각각 다른 처리를 한다. 방금 얘기한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기반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었다. 그걸 상속받은 서클과 트라이앵글과 스타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하면 각각에서는 내가 드로우야 라고 해서 서클에서 불렀더니 원을 그렸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 내가 트라이앵글에서 드로우야 라고 메소드를 호출했다 라고 하면 그 드로우 메소드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라고 할 거고, 스타라는 요 별을 그렸습니다 라는 거에서 불렀다라고 하면 얘는 별을 그려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에서 그 똑같은 메소드인데 다양한 형태, 다른 처리를 하는 형태를 우리가 다형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 지향 설명할 때가 진짜 뭐 실전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그렇고 후배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에는 얘도 이제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써본 언어도 있고 안 써본 언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각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60년대에요. 60년대에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란 말이 자, 시뮬라 67이라는 거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이다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록스사에서 만든 스몰토크라는 언어예요. 스몰토크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동안에 그 처음에 나왔던 60년대에 나왔지만 그 10년 이상 넘는 기간 동안 얘에 대한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90년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객체지향이라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물론 그 씨뿔뿔의 역할도 굉장했죠. 얘가 이제 객체지향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80년대, 85년도 쯤에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C 개발자다 보니 C 언어 개발자에서 씨뿔뿔 개발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거의 객체지향 프로그램 쪽은 물론 시작은 뭐 시뮬라 67에서부터 해서 본격적인 건 스몰토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씨뿔뿔이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되는 형태의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생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나온 게 이제 자바인데 자바라는 언어도 처음에는 오크라는 언어였어요. 오크라는 전자제품 개발한 언어로 나왔다가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91년도쯤에 인터넷의 발전이 된 거예요. 1991년도쯤에.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웹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그거와 같이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자바와 같이 만나면서 본격적인 여기에서 이제 넷스케이프사 인터넷 개발한 쪽이죠.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그 웹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형태로 자바 언어를 보통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더 많은 애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언어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만난다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좀 보통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해봤어요라고 하면 이제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파이썬을 얘기를 하겠죠. 자. 객체지향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인터넷에 보급이 되면서부터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 박스가 클래스 구간이에요. 제가 자바 기반의 모양새를 나타냅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약간의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접근 지정자, 접근 제어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자바 쪽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범위가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프라이빗, 비공개, 그리고 디폴트, 그리고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 지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언어에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건 사용자 명칭이에요. 사용자 명칭.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로 C++이냐 C샵이냐 그 다음 자바냐 파이썬이냐에 따라서 명령 규칙을 어떻게 해라 라는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랑 여러 개의 단어가 뭉칠 때는 우리가 그 첫 글자들은 다 대문자로 써서 묶어주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등등등 규칙이 있지만 지금은 객체 지향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모양새만 잠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블럭으로 구분을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라는 걸 가지고 자, 접근 지정자, 그 다음에 성격이 나와요. 스태틱이라는 성격이 나오고 이거는 요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저장되냐, 메모리가 있는데 어느 영역에 저장되느냐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제 제가 메모리 영역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 함수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뭘 해주는 거냐면 리턴 타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 타입이 없을 때는 대부분 다 보이드라는 걸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 메소드 안에, 자, 요거는, 메인 메소드 구간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메소드 구간이다라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기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든 언어에서 뭔가를 다 출력해 보는 거가 보통 헬로 월드를 다 찍어 보는데 자바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클래스 만들고 뭔가를 출력하기를 원한다면 system.out.println을 이용해서 헬로 자바라는 걸 출력하게 되는 거죠. 모양새는 딱 요 구간 이렇게 만들어지고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바 기반으로 제가 객체 지향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클래스 구간 안에 하나의 메소드가 들어간다라는 거. 또 이 밖을 또 다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고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들어가고 메소드 안에 멤버 변수, 멤버 필드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것은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모든 언어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자료형이 있는데 클래스를 저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클래스라는 것은 해당하는 객체. 자, 클래스가 아까 얘기한 데이터와 기능, 메소드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캡슐화되어 있는 애다라고 했고 그 캡슐화된 애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이 객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안드로이드 또 크게 나누면 또 뭐 아이폰이다 안드로이드다 나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보더라도 제품들이 각각이 다 다르죠. 제품 번호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들 중에서 내가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뽑아낸 게 이제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의 색상과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걔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들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함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죠? 자, 아까 얘기한 데이터와 그리고 기능,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은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이 전화만 받는 건 아니죠. 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얘의 본질에 대한 성격은 우리가 통화를 하기 위한 거죠. 통화하고 볼륨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고 아주 최소한의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뽑아져 있는 거 안에 그렇게 저걸 바라보고 저 객체를 보면서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그 다음에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놓은 거죠. 그걸 프로그래밍화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화 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 하나, 두 개가 지금 바라보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저 두 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형태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색상은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골드 색깔이고 사이즈는 뭐 5.7이다 또는 다른 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더 큰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바라보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속성들을 그거를 갖다 우리가 데이터, 멤버 변수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뽑는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객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키, 발 사이즈, 머리 색깔, 눈동자 색, 그 다음에 뭐 헤어 색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나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가 속성으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말을 한다, 밥을 먹는다, 뭐 걷는다, 뭐 이런 나의 기능들, 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갖다 우리가 멤버 함수로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이것도 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앞전에 있는 거와 같은 형태의 모양새예요. 이제 클래스라는 거에 클래스명을 가지고 이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은 언어마다 틀려요. 자바냐, C++이냐, C샵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소드가 들어가는 거죠. 메소드. 자, 이거는 멤버 변수 해가지고 속성에 대한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멤버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기능, 동작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제가 요번 챕터에서는 생성자 부분을 제가 뺐어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 생성자 함수라는 것을 넣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멤버 함수로 볼 수 있는데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특수한 기능, 이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내가 만든 이 클래스가 A라는 클래스였다. 그러면 클래스 A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애의 특수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성자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자의 모양새 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게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양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구성을 좀 전에 만들었던 그 형태에 뽑아놓은 속성과 그 다음에 멤버 기능들을 갖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거 안에 자, 요 앞에는 접근 지정자를 지정을 안 했어요. 제가 자바 기반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C++ 기반이다 라고 하면 생략하면 무조건 프라이빗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자바 진영에서는 디폴트예요. 접근 지정자, 접근 제어자가 없다라고 하면 다 디폴트라는 걸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디폴트로 정해진 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컬러와 사이즈와 볼륨이라는 거에 각각 초기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가 되는 거죠. 멤버 함수에 이제 전화 건다라든가 또는 볼륨을 일씩 증가시킨다든가 일씩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멤버 함수까지 들어가 있는 요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캡슐화 시킨 거죠. 한마디로 속성과 멤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동작하는 이 부분을 멤버 함수 이걸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가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형태니까 뭐 여기에도 똑같이 같은 형태로 앞전에 있던 형태의 확장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자바를 좀 압니다라고 하면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걸 인스턴스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 하면 스마트폰이라고 만들고 참조 변수 이름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메모리 구조까지 막 그리면서 모양새를 나타내 주긴 하는데 참조 변수라는 거 이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명칭을 정하는 것도 이거 규칙이 있지만 내가 정하고 싶은 이름으로 정한 다음에 이 U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U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할 수 없이 메모리를 조금만 그려볼게요. 자, 크게 나누면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 전공자들 보면 책 같은 데 보면은 요런 형태로 보통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고 뭐 640 그리고 데이터 영역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눕혀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스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택이라고 보고 이걸 힙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힙 영역,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또는 스태틱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멤버 변수들이 저장되는 위치가 스택 영역이에요. 보통의 이제 변수들이 저장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에 할당되는 위치가 힙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통 이제 상수들이 저장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변수들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제가 뒷장에서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마침 있으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애에 대한 앞전에 만들었던 클래스 스마트폰이란 클래스에 첫 글자들만 짜서 내가 SP라는 참조 변수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만들고 U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이렇게 한 쌍의 괄호가 있으면 이 안에 어떤 인자가 있든 없든 간에 괄호가 있다라고 하면 한 쌍의 괄호가 있었다 하면 그거는 함수예요. 그 중에서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애는 특수한 함수라고 했죠. 나라는 누구를? 인스턴스, 객체를 참조해내는, 만들어내는 애다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SP라는 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변수는 변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스 변수예요. 어떤 클래스? 스마트폰이라는 클래스 변수거든요. 그래서 걔가 바로 들어가는 위치는 스택 영역이에요. 자, SP라는 요 변수 이름이 들어가고 얘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냐? 주소가 저장이 된 형태여야 돼요. 자, 왜냐하면 참조 변수니까. 참조 변수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U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메모리상에 어디에 들어가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요 한 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객체 생성, 메모리의 할당, 생성자 함수 자동 호출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U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면서 앞전에 생성돼 있던 앞전에 멤버 변수 누가 있었죠? 컬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그 멤버들을 다 어디에 갔냐면 U라고 하는 순간 여기 힙 영역을 차지합니다. 힙 영역에 앞전에 있던 스트링 타입이다라고 하면 객체 타입의 형태로 컬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륨에 대한 게 들어가고 이 첫 번째 여기 주소가 예를 들어서 700번지였다라고 하면 이 700번지라는 애를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00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U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순간 동적 메모리 할당된다라는 거에 의해서 바로 힙 영역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 안에 있던 그 멤버 변수들이 전부 다 이 힙 영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자기 사이즈에 맞게끔 그리고 그 시작 주소를 첫 번째 들어가 있던 그 멤버의 첫 시작 주소를 이 참조 변수인 SP라는 변수가 갖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조 변수예요. 객체라고도 오브젝트라고도 부르고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인스턴스와 사실 오브젝트는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700번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700번지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700번지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참조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새에 대한 것을 위에 있는
얘와 대응시켜서 참조 변수 이름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new라고 쓰는 순간 동적 메모리에 할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좀 전에 메모리 그렸던 모양새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u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컬러 값, 사이즈 뭐 이런 해당하는 애들이 스마트폰이랑 클래스가 갖고 있던 데이터가 들어가 있던 이 시작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면 16진수예요. 100번지였다라고 하면 얘가 이 주소가 100번지 바로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래서 그 시작 번지를 지칭해서 나중에는 그 100번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100번지를 찾아가서 데이터들을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인스턴스 생성 부분에 u라는 걸로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 생성된 애에 그러면 앞전 예제로 보면은 100번지였죠. 앞전 예제라는 게 요거죠. 100번지라는 주소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그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여기 sp2에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거는 주소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값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접근은 그러면 그 멤버들이 아까 콜이라는 전화 걸겠다, 볼륨 업, 볼륨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 또는 컬러라든가 또는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볼륨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 내가 어떻게 그 멤버들을 어떻게 참조하겠느냐, 어떻게 들어가서 꺼내느냐라고 하면 바로 내가 생성한 참조 변수에다가 참조 변수 이름에 변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시면 되고 함수도 마찬가지로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면 돼요. 멤버 변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사실은 썩 훌륭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제 특수한 형태의 이제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캡슐화 한다라고 말한 게 바로 멤버 변수를 숨기고 이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은 멤버 함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터, 게터라는 메소드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생성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컬러라는 멤버가 있었죠. 거기에 접근하는 거고 그 컬러에다가 내가 색상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 함수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요것도 같은 형태 프로그래밍화 해서 그 접근하는 형태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양새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자바를 조금 한다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자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자바 기반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변형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각자 앞전에 있던 거와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앞전에 있던 거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이거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얘는 실제로 100번지였다라고 하면 100번지에 들어가 있고 이 SP라는 애는 모양새로 좀 그렸다라고 하면 앞전에 이렇게 했죠. 제가 두 구역만 만들게요. 스택과 힘 영역만 좀 그렸다라고 하면 자, SP1이라는 애가 있고 얘도 주소 저장해야 되는 애고 그 다음에 SP2라는 애도 있어요. 그럼 이 SP2라는 애도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힘 영역에 뭐가 돼 있어요? 앞전에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볼륨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시작 주소가 100번지였다라고 하면 이 100번지를 누가 갖는다? 얘가 갖는다 그랬잖아요. 이 100번지를 갖고 있어요. 이 100번지를 그냥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럼 얘는 이 주소값을 받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주소값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번지를 넣었다. 결국은 SP2도 얘를 지칭하는 건 맞아요. 얘도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 누구? 100번지로 가서 이 안에 있던 컬러 값이 레드다. 또는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갖다 꺼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바로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각각이 다른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구역만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자,
지금은 상수 부분은 사용을 안 하니까 스택 영역과 힘 영역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면, 자, sp1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도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주소를 참조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u라고 씀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컬러와 사이즈와 볼륨에 대한 게 있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100번지였다. 그러면 이 100번지를 누가 갖는 거냐면 이 sp1이라는 애가 갖는 거죠. 자, 100번지를 갖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100번지를 참조하는 sp1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2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고유하게 다시 뭘 갖는 거냐면 여기 스택 영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주소를 참조한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뭐가, 자, 컬러와 사이즈와 그 다음 볼륨이 있었다 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200번지였다 라고 하면 200번지라는 것을 얘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앞전에 그렸던 거와 지금 형태의 이 U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르다. 각각이 고유한 힘 영역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주소들을 각각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말로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표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P는 여기를 지칭하고 요 SP는 이렇게 지칭을 한다라는 거. 변경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에 대한 요 프로그래밍화 해놓은 거예요. 말로 앞전에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코딩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객체가 어떤 형태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 요즘 뭐 아니면 내가 맨날 객체 지향 들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것을 의미하는지 이거야 라고 하고 불이 번쩍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감이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잡혔으면 좋겠다.